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들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예인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 원대 세금 추징으로 논란이 된 차은우 씨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 나흘 만에 고개를 숙였지만 알맹이가 빠진 사과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영석 기자입니다. 연예인 탈세 추징금 역대 최대 200억 원. 차은우가 논란 나흘 만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라며 입을 연 차은우는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라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군복무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신 사과한다, 죄송하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사과문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진정성 측면에서 공감을 얻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과문을 올린 당일에도 차은우는 맞대응을 위해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세종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이 소속돼 있는 로펌 선임으로 차은우 스스로 여러 가지 일들 오해라고 표현한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조세당국이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는 법인은 차은우의 모친이 대표이사, 부친이 감사, 동생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부정한 부의 축적과 탈세에 가담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 상황. 팬들의 사랑으로 쌓아올린 바른 청년 이미지는 더 큰 배신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참사 당시 용산 소방서장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증거 등을 통해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는 건데요. 보도에 신선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용산 소방서 지휘부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수사 일회는 이태원 특조위가 출범한 지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특조위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경합동수사팀을 찾아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 이봉학 전 현장 지휘팀장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송치됐지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조위는 추가 조사 결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초기 대응이 미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특조위는 이들이 현장에 있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현장에 늦게 도착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참사 발생 이후 통합지휘, 협력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이후 현장 도착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지휘권이 명확히 선언되지 않았고 긴급구조통제단 역시 적시에 가동되지 않아 또 환자의 중증도 분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중증 환자를 늦게 이송해 사고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는 3월 청문회를 열고 책임자들을 불러 다시 한번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7만 점이 넘는 위조 명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번 돈 160억 원으로 아파트를 사고 스포츠카를 몰며 호화 생활을 해왔는데요. 한웅희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 들어가 보니 명품 의류가 종류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일부는 배송을 위해 포장까지 돼 있는데 전부 정품이 아닌 위조품입니다. 40대 A씨 등은 온라인 쇼핑몰과 앱을 통해 위조품을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약 3년 동안 판매한 위조품만 7만 7천여 점, 정품 가격으로 치면 1,200억 원 상당입니다. 이 마네킹들이 착용한 제품들은 정품 시가 기준 5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모두 중국산 모조품으로 최대 50%에 달하는 판매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번 돈 165억 원은 호화 생활을 누리는 데 쓰였습니다. 시가 15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고 고급 외제차를 몰았으며 채권 최고액 30억 원 상당의 호텔 2곳을 구입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약 5억 원의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USB 형태의 전자지갑으로 빼돌렸지만 이들이 대화방에서 나눈 얘기를 수상하게 여긴 세관에 의해 압수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이전하여 세탁한 후 물리적 형태의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하여 은닉하던 것을 관세청 최초로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 등은 직원까지 채용해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 당국의 수사 중에도 해당 쇼핑몰은 명의와 상호만 바꿔 위조품을 계속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판매 구조와 조직 운영 실태, 범죄 수익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범죄 수익, 은닉과 최종 귀속 관계까지 규명하였습니다. 세관 당국은 이들의 범죄 수익 중 8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총책 A씨 등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